안녕하세요. 로펌 머스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것은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 자주 발생하는 이 이행보증보험에 관해서 꼭 알아야 할 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이 뭐냐? 보통 계약 체결할 때 갑이 을에게 이행보증보험 증권 내놓으라 그러거든요. 이건 뭐냐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는 누가 사고를 치냐 그러면 주로 을이 사고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계약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 대부분 뭐 납품 계약이나 공사 계약 같은 경우에 을이 제대로 이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죠. 그때 갑에게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약속을 어떻게 하는데 아직 그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미리 어떻게 약속한다는 얘기지? 그걸 미리 약속하는 것을 보통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위약금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법적인 용어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아니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사전에 어떻게 그거를 예정할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예정할 수는 있죠.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게 법이 그렇게 얼렁뚱땅 가능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민법 398조 1항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조항인데요.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 살 때 나중에 계약기간 못 지키면은 위약금 다 미리 정해두지 않습니까? 뭐 남은 기간 얼마 곱하기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계약을 안 지킨 데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미리 정할 수 있거든요. 결국 갑의 입장에서는 내가 니랑 계약을 하는데 너희들 잘 못 믿겠다. 너네들 납품하다가 회사가 망가지거나 공사하다가 회사 망가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 우리가 뭐 나한테 손해배상 얼마 내라 이렇게 하려면 복잡하니까 아예 금액을 딱 특정해서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와. 그렇게 해서 을이 갖다 내는 게 이행보증보험 증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말 문제가 생긴다. 을이 나자빠진다.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증권이 없으면 갑은 을한테 야,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은 게 얼마니까 얼마 내놓아라.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보증보험 증권이 있으니까 긴 말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이 서울보증보험에다가 원래 서울보증보험이 이런 거 하려고 있는 회사거든요. 보증보험에다가 당신 말이야 을을 위해서 이행보증보험 그때 증권 나한테 줬었지. 내가 그 수익자야. 여기 있는 금액 2억 내놔. 왜냐? 을이 지금 나자빠졌거든. 이렇게 금액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거겠죠. 그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되노? 이행보증보험 증권에. 보통 금액은 계약 금액의 10 내지 20% 선에서 많이 결정되더라고요. 이 말은 나중에 을이 나자빠질 때 갑이 한 전체 계약 금액의 10 내지 20%는 내가 손해액으로 찜해 놔야 되겠다. 라는 정책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뭐 10%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중에 얘가 나자빠졌을 때 내가 손해액을 얼마를 받아야 될까? 10%면 될까? 아니야 15%, 아니야 20%는 되어야 돼. 그것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갑이 서울보증보험에 이 금액을 청구를 할 때 서울보증보험은 돈을 날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뭐 을이 중간에 나자빠진 건 좀 잘못된 거긴 하지만 솔직히 뭐 손해 그만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갑은 아니 니네들이 증권 끊었으면 그 돈 그대로 다 줘야지 뭔 소리야. 에이 처음에 계약할 때 손해 얼마 나겠다라고 대략 계산을 했지만 한 20% 했지만 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계약 거의 끝날 무렵에 을이 나자빠진 것 같은데 그 20%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15% 해주세요. 10% 해주세요. 실제 이 보증보험 상대로 이런 이행보증금 청구하는 사건이 되게 많은데요. 그때 보면 주로 서울보증보험이 하는 방언은 이런 겁니다. 좀 깎아주세요. 그만큼 손해 안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장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게 또 법 때문에 그래요. 아까 민법 398조 1항 배웠었죠. 그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다. 이제 2항은 뭐냐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 깎을 수 있다. 적당히 깎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죠. 그래서 보면 서울보증보험은 깎아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러면 이 서울보증보험은 갑에게 이 배상금을 줬죠. 그러면 이제 을에 대해서는 가만히 두질 않겠죠. 을에 대해서는 야, 너가 냈던 그 우리한테 받아갔던 그 보증보험 증권이 있잖아. 근데 갑이 청구해서 받아갔어. 뭐 3억, 5억을 받아갔어. 그럼 너가 내놔. 라고 해서 을에게 다시 청구하는 것을 구상권 행사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보통 이게 을이나 을의 연대 보증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이렇게 많이 되죠. 그 예전에 제가 이런 사건 많이 해봤는데 그 휴대폰 그 대리점 있잖아요. 휴대폰 대리점을 열면 뭐 예를 들어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의 대리점으로 이제 A라는 사람이 계약을 하죠. 그럼 SK텔레콤은 그러는 거죠. 자, 너 A 너에게 우리는 기계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네가 만약에 호로록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러니까 그 서울보증보험 가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끊어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금액을 정해주죠. 예를 들어서 한 1억짜리다. 그러면은 이제 A는 SK텔레콤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서울보증보험에 가요. 그래서 SK텔레콤에서 이거 끊어달라고 하니까 저기 1억짜리 보증보험 증권 끊어주세요라고 하면은 물론 수수료는 받아요. 수수료는 받는데 가만히 보아하니 서울보증보험이 이 A라는 사람이 완전히 신뢰가 안 가요. 그러면 A에게 연대 보증인을 세우라고 그래요. 뭐 당신의 형이 되었든 뭐 장인이 되었든 돈 있는 사람 좀 연대 보증인 세워. 그래서 보증보험 증권을 받기 위한 연대 보증인을 또 세워야 돼요. 그러면 A는 뭐 자기 장인어른인 B, 자기 형인 C를 만약에 그 보증보험 증권을 받기 위한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은 일정한 보증 수수료를 받고 그 사람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운 다음에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주죠. 그러면 그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 A는 SK텔레콤에 납품을 했는데, 제공을 했는데, 나중에 정말 뭐 문제가 생겨서 대리점이 망했다. 그러면 SK텔레콤은 뭐 기계 이미 다 줬는데 기계가 날아가 버리고 이 손해배상액을 굳이 A한테 가서 청구할 필요 없이 서울보증보험에 가서 당신이 나한테 1억짜리 증권 끊어줬던 거 기억나지요? 근데 그 끊어줬던 A가 지금 망했으니까 나한테 돈 주세요. 그럼 이제 서울보증보험은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 서울보증보험은 누구한테 이걸 청구합니까? A. 그리고 A의 연대 보증인이었던 뭐 장인어른인 B, 형인 C에게, A, B, C에게 야, 너 때문에 내가 SK텔레콤에 돈 줬으니까 그 돈 내놔, 토해내 라고 하는 것을 구상권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행보증보험을 뭐 웬만한 납품 계약이나 공사 계약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증권을 끊으라고 하는데 이걸 서울보증보험에서 이걸 끊어갔는데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러펌 머스터 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